안녕하세요. 드디어 마지막 파트 교류회로에 오셨습니다. 교류회로는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치 저희가 교류를 표현하는 방식이 그렇게 익숙한 표현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전혀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절대 모르겠다, 해도 안 되겠다, 포기하시면 됩니다. 그냥 버려요. 우리는 다른 과목에서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기 이론 공부하실 때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류회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교류회로의 기초는 교류회로의 전하 혹은 전류의 파형이 있을 것이고 그 파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사인파, 이거를 한자어로 하면 정현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자, 보시면 시간에 따라 전류나 전압의 크기가 사인파 형태로 변화하는 교류 신호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떤 형태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가로축이 의미하는 게 바로 시간이고요, 세로축이 전압 혹은 전류의 크기가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요, 처음에 0에서 시작을 해서요, 이런 형태의 파형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교류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형태가 도대체 왜 나오지? 밑에 써 있습니다. 발전기의 회전자가 회전하니까 이런 게 생겨요. 발전기의 회전자란 전기를 발전기가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발전기가 어떻게 생겨먹었냐? 이렇게 생겼어요. N극에서 S극, 평등 자장대죠. 여기에 도체를 두는데 도체가요, 원통형의 모습이고요. 여기에 홈을 파서 여기에 도체를 집어넣고 이거를 회전을 시켜요. 자, 그럼 이 도체가 원으로 이렇게 계속 회전을 하는 형태를 보이죠. 원 회전한다, 바로 이런 파형이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류를 이런 파형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가 보면은요, 자, 이렇게 파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쵸? 자, 이거를 한번 또 봐볼까요? 우리가 이 파형을 잘 알기 위해서는 주기와 주파수의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자, 주기란 무엇이냐? 주기란 처음 시작했잖아요. 이 시작점까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 사이클이 걸리는 시간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단위는 초죠. 그래서 얼마나 몇 초 걸리니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주파수. 주파수는 우리가 기호로 F를 씁니다. F, 주파수는 1초라는 시간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1초 동안에 몇 번의 사이클이 나왔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는 헤르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상용 쓰고 있는 주파수가 몇 헤르츠인지 아세요? 네, 60헤르츠입니다. 이 말은 즉 1초 동안에 60개의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주기와 주파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어떻게 되냐? 이게 처음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4초였어요. 그러면 주기 T는 4세크예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주파수는 1초의 사이클의 개수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4초였으면 1초, 2초, 3초, 4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1초 동안에 만들어진 사이클 수는 여기란 말이야. 그러면 전체 하나, 둘, 셋, 네 개. 4개가 만들어졌는데 4개 중에서 딱 한 산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주파수는 총 4개 중에서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주기와 주파수는 서로 무슨 관계다? 완전 반대 관계다. 주파수가 4면 초는, 그러니까 주기는요 4분의 1초 걸렸고 4초 걸렸으면 주파수는 4분의 1Hz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는 뭐 시험 문제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는,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개념은요, 각속도와 각주파수라는 개념이에요. 저거는 둘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1초당 회전 속도,
1초당 몇 바퀴 돌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의 사이클이 결정이 될 거니까요. 아까 주파수가 뭐였어요? 1초에 만들어지는 파형의 개수. 파형은 어떻게 생겨요? 회전하면 생겨요. 그러니까 얼마의 속도로 돌았냐, 1초 동안에. 그게 곧 주파수로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저 두 개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걸 들어가기 전에 호도법이라는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 각속도잖아요. 회전 속도가 아니고 각속도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우리가 시계를 볼 때마다요. 이 집 저 집 시계의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가 시계가 돌아가는 속도는 같죠. 왜? 시침이 돌아가는 속도가 같기 때문이에요. 시침은 1초에 똑딱 똑딱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각이에요. 그래서 초당 각도가 얼만큼 변하냐 이런 걸 우리는 각속도, 초당 각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표현할 때 우리가 뭐 80도예요, 60도예요, 90도예요 이렇게 말하면 좋지만 실제로는 원의 회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각이잖아요. 그래서 회전과 각을 하나로 그래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게 바로 호도법이다. 그래서 호도법을 우리가 정의를 하면은요. 이 호의 반지름하고 회전했을 때 요 똑같아지는 둘레의 길이. 그러니까 반지름과 둘레의 길이가 똑같아질 때 그때의 각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1라디안 각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1라디안 각은 반지름 기준으로 호의 길이, 원주의 길이가 똑같아질 때의 각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1라디안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아는 각하고 한번 매치해서 생각을 해보면 반지름이 R인 호가 있어요. 근데 얘가 한 바퀴를 전체적으로 돌면 우리 호의 길이를 어떻게 구했어요? 2파이 R로 계산했어요. 그럼 각도는요? 각도는 반지름 기준으로 한 바퀴 돌았을 때 만들어지는 각, 바로 2파이 라디안이 되고요. 우리 원이 한 바퀴 돌니까 요거요. 원의 각도를 몇 도로 알고 있어요? 그쵸? 360도요. 이렇게 환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파이 라디안 각은 몇 도라고 우리 환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누기 2하니까 180도로 환산할 수 있죠. 2분의 파이 라디안은요. 90도예요. 자, 그러면 3분의 파이 라디안은요. 그렇죠. 60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산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보시면 이 파이 라디안이 360도와 같고 나머지 부분들도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호도법으로도 각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각속도란, 각속도 나옵니다. 회전자, 원이죠. 회전자가 초당 얼만큼의 각의 변화율을 보였냐 이걸 각속도라고 하고요. 우리 아까 라디안 각으로 한 바퀴 돌면 몇 라디안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2파이 라디안 각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1초의 이 회전자 도는 속도를 nRPS. 자, RPS란 초당 속도를 말해요. 그러면 1초에 이 n이라는 속도로 도는 애가 있다면 각속도는 어떻게 돼요? 초당 각속도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각속도를 기호로 오메가를 쓸 겁니다. 각속도는 한 바퀴 돌 때 2파이 라디안 만들어지고 한 바퀴 돌 때 초당 속도를 소문자 n이라고 한다면 각속도는 2파이 n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고요. 반대로 이 초당 속도만큼 뭐 만들어진다고요? 주파수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각 주파수로도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한 바퀴 돌 때 만들어지는 각 2파이 라디안. 그때 초당 회전수 이꼬르 주파수 1초에 만들어진 파형수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바로 각 주파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기 이론 시간에는요. 각속도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기기적인 특징보다는 파형적 특성을 더 많이 우리가 배우게 될 거기 때문에 특징을 그래서 각 주파수의 식은 꼭 반드시 암기해 두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먹는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파이 F 이거는 좀 우리가 외워둘 필요가 있겠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각 주파수라고 부를 거예요. 각 주파수는 뭐다? 한 바퀴 돈다. 그리고 초당 주파수 1초에 만들어지는 파형의 개수가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 변화하는 파형의 값이 이 파형이 교류의 전압 혹은 교류의 전류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나요? 자, 첫 번째로 순식값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순식값이란 순간순간 변하는 시간의 값이에요. 다시 말해서 시간의 함수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냐? 이것도 쉽게 설명해 볼게요. 자, 이거는 시간당 변하는 전압의 값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얘 보세요. 이런 파형이 만들어지는데 항상 무엇을 갖는다? 꼭대기값. 최대값은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최대값까지 갔다가 떨어졌다잖아요. 그래서 늘 최대값을 갖는다. 최대값은 맥시멈의 m의 대문자 v를 씁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전압의 꼭대기값, 최대값. 그러면서 얘가 뭐예요? 회전하면서 만들어내는 파형. 이 파형의 이름은 사인 파형. 그래서 사인 세타요. 단위는요? 볼트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요 세타를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세타는 각도잖아요? 근데 우리 각속도라는 개념을 봤어요. 시간당 각의 변화율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타를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각속도 곱하기 시간이요. 이렇게요. 자,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 최대값을 가지면서 쌓인 각속도, 얼만큼의 속도로 몇 시간 혹은 몇 분, 몇 초 동안 계속 지속되느냐 이걸 의미하겠죠? 전압이 됩니다.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순식값이다. 순간순간 변하는 시간의 값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이 순식값에다가요, 보태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발전기를 그려보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N극, S극. 여기서 자기장이 가고요. 자, 여기에 회전하는 회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보면은요.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도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도체가 있고요. 그리고 이쯤에 또 심어져 있는 도체가 이렇게 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각각의 도체에서 뭐가 생겨요? 얘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 여기서도 기전력이 생기고요. 여기서도 기전력이 생기고 여기서도 기전력이 생깁니다. 회전을 세 개가 동시에 회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디가 달라요? 시작점이 달라요. 그쵸? 시작점을 우리가 보면 자, 이렇게죠. 이 처음 빨간색 도체에서 파란색 도체까지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세타 1만큼 이렇게 차이가, 각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빨간색과 보라색은 도체 사이에는 세타 2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를 돌렸을 때 시작점이 다르니까 파형이 어떻게 나와요? 이제 이걸 우리가 빨간색 파형이라고 제가 여기다 색깔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기준 파형인 빨간색 파형이에요 라고 본다면요. 지금 이 파란색 도체는 어디 있어요? 빨간색 도체보다 지금 회전 방향이 이렇게 가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얘가 더 뒤에서 갈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가니까요. 그래서 더 뒤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럴 때 바로 여기요. 이 점선으로 표현된 게 바로 파란색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라색은 어때요? 빨간색보다 더 앞에서 먼저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보라색은 바로 이 두꺼운 선. 요 파형으로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쵸? 보면 우리가 이 0점이라는 같은 크기에서 비교를 해보면은요. 지금 보면 세 개 다 당연히 같은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최대값 같을 거고요. 그쵸? 근데 뭐만 달라요? 시작점이 달라요. 이 시작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보라색은 빨간색보다 세타만큼 앞에서 출발해요. 자, 파란색은 빨간색 도체보다 세타만큼 뒤에서 출발해요.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이거를 표현하는 게, 자, 보세요. 기준 파형이 빨간색 파형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순식값 그대로죠. 최대값을 가지면서 회전하니까 사인 파형을 가지고 각속도, 일정 각속도를 가지고 몇 분 동안 지속되면 이게 계속 나와요 라는 의미를 했잖아요. 근데 점선이 파란색이었죠. 파란색은 기준 파형보다 더 뒤에서 온다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거예요.
자,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바로 뒤에서 뒤져요 라는 뜻이에요. 이걸 두 글자로 한자어로 표현하면 위상이란 각도예요. 각도가 더 뒤에서 와요. 지상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반대로 이 보라색 파형은 굵은 선 파형이었죠. 얘는 빨간색 기준점보다 더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플러스입니다. 얘가 앞선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요. 앞설 진짜예요. 진도지휘 할 때 진짜입니다. 그래서 위상, 다시 말해서 각도가 앞서요, 진상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까지 알고 있어야 이런 식으로 순식값을 줬을 때 이만큼 각도가 앞서는구나, 이만큼의 각도가 뒤지는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전체적인 순식값의 형태를 다 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순식값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 전압의 순식값은 전압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입니다. 꼭대기 값을 가지면서 회전하니까 사인 파형을 갖고 일정한 어떤 각속도를 가지고 몇 분 혹은 몇 시간, 몇 초 동안 지속이 되는 파형이에요. 거기다 출발점, 앞서요, 뒤져요, 얼마만큼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이게 뭐예요? 얘가 최대값이에요. 자, 이게 뭐라 그랬어요? 오메가가 의미하는 건 각속도. 우리는 각 주파수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자, 요거 뭐예요? 얘는 위상차를 표현해주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 자, 이거 진짜 중요해요. 순식값을 보면 우리는 세 가지의 정보를 캐치할 수가 있다. 최대값, 각주파수, 위상차까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전압이고요. 전류도 똑같습니다. 전류의 시간에 따른 값이요. 무엇을 가지면서? 최대값을 가지면서 사인 파형을 그리고 각속도, 각주파수가 시간당 계속 지속이 될 거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위상차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단위는 암페어겠죠? 자, 이렇게 순식값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 우리가 순식값 관련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조금 문제로 정리를 하고 다시 이제 내용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자, 1번 문제를 보시면요. 각 주파수 오메가를 줬습니다. 얘가 100파이 라디안 퍼 세클이에요. 근데 주파수가 얼마야?를 물어봐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각 주파수가 한 바퀴 돌면 각도 2파이 라디안이고 그때 생기는 파형 수다라는 걸 알면 풀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래요? 100파이래요. 자,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건 주파수 F를 알고 싶기 때문에 뭘로 나누면 돼요? 2파이로 양변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없어지고 여기도 얼마만 남아요? 50이 남아요. 그럼 주파수는 50Hz구나.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넘어가시고요. 3번 보실게요. 3번을 봤더니 순식값을 줬어요. 이거는 전압의 순식값, 전류의 순식값을 줬습니다. 자, 최대값을 갖고 있습니다. 각 주파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플러스 6분의 파이라는 건 몇 도 앞선다는 뜻이에요. 파이가 180도니까. 그렇죠. 30도 앞서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전류 보세요. 전류는 최대값 가지고 각 주파수 가지고 있고요.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니까 몇 도 뒤진다? 그렇죠. 60도 뒤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전압과 전류의 위상 차이가 어떻게 되냐? 자, 일단 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전압의 위상에서 위상 차를 보는 거니까 전류의 위상을 한번 빼볼게요. 자, 전압의 위상은 플러스 30도고요. 전류의 위상은 마이너스 60도입니다. 이렇게 가겠죠. 그럼 마이너스니까 더해지고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전압이 전류보다 몇 도 앞서요? 90도 앞서는구나. 자, 반대로 생각하면요.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뒤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보세요.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앞선다.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세요. 자, 5번 문제 보세요.
회전자가 1초에 30바퀴를 돈대요. 그러면 그때 각속도는요. 자, 우리 각속도로 생각하지 말고 각 주파수로 생각해도 되잖아요. 같은 의미니까. 1초에 30바퀴 돌면 1초에 파형 몇 개 나와요? 그렇죠. 30개 나와요. 30Hz인 거예요, 주파수가. 그때 각 주파수란 한 바퀴 360도, 2파이 라디안이고 파형수. 그러니까 2파이 곱하기 30Hz, 60파이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교류의 기초를 하면서 주기와 주파수 그리고 호도법으로 표현하는 각도,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배우고 나서 순간순간 변하는 시간의 값, 그러니까 교류 전압, 교류 전류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근데 변하는 값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얼마인데요? 그 값이 몇 볼트인데요? 몇 암페어인데요? 이제 그 말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최대값입니다. 최대값이란 파형의 꼭대기 값을 말해요. 그래서 최대값이 얼마입니다 라고 우리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보이는 대로 이렇게 생겼으면 이 꼭대기 값이 가리키는 값, 꼭대기 값이 가리키는 값이 곧 무슨 값이다? 최대값이다. 최대값은 기호로 맥시멈의 m을 지금 이렇게 넣고 씁니다. 이게 최대값이라는 표현이고요. 자, 두 번째, 시료값이죠. 시료값 같은 경우에는 실제 부하에 들어가는 값이다. 실제 부하에 유효하게 작용되는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래서 그럼 시료값을 어떻게 계산하는데요? 시료값은요, 지금 여기 보면 너무 복잡하게 돼 있죠. 우리는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면요.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제가 여기다가 전구를 달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직류 전원을 붙이는 거예요. 건전지 붙인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항상 일정한 크기의 전류가 얘한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저항에 들어가면 여기서 뭐가 생겨요? 밝기, 그쵸? 빛이 번쩍.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전력이요. 이 전구가 나타낼 수 있는 능력값이라 표현을 썼고, 이 능력값을 I 제곱 R 와트라고 계산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똑같은 전구에, 자, 회로를 구성해 볼게요. 똑같은 전구에 맨날 바뀌는 교류 전압을 딱 이렇게 넣는 거예요. 넣고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렇게도 들어왔다가 이렇게도 들어왔다가 크기가 계속 바뀌었다가. 근데 우리가 앞서 직류전원 장치를 달았을 때 계산한 값하고 완벽하게 일치한 값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때 그 값입니다. 그때 그 값을 우리는 실제 부하에 유효하게 작용한 값이다 라고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보시면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직류전원장치에 넣었을 때의 전력값, 이거는 교류, 계속 변하니까 0에서 주기까지 했을 때 이 값을 계산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같을 때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워야 돼요. 자, 어떻게 나오냐? 시료값은 이렇게 씁니다. 아무것도 안 붙어 있죠. 우리가 아는 전류 전압 그대로 기호를 쓰고요. 이것은 곧 뭐분의? 루트 2분의 1인데 누구보다 최대값 기준이에요. 최대값보다 루트 2분의 1배더래. 뭐가? 시료값이. 요거 외워야겠죠. 요거. 최대값의 몇 배요? 루트 2분의 1배요. 얘가 약 0.7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최대값의 약 70%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루트 2분의 1을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얘는 나중에 이제 이게 식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은 평균값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죠. 아니 계속 이렇게 변하는 값인데 평균 몇 볼트인데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대략 몇 암페어인데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달라지는 값이 우리가 우리 반에서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0이 10점, 철수 20점, 누구 30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죄다 더하는 거야. 점수를 죄다 더한 게 여기서는 면적값이 되고요. 이걸 누구로 나눴어요? 사람 수로 나누잖아요. 그걸 얘는 주기로 나눠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단 주기를 한 주기로 보면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이니까 0이 되잖아요. 그쵸?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반주기만 고려합니다. 그래서 반주기 값으로 평균을 내게 되면, 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마지막 값만 볼 거야. 요게 가요. 자, 기호로는 에버리지의 AV를 씁니다. 전압도 에버리지의 AV죠. 평균값이다. 이 평균값은 뭐분의? 파이분의 2배래. 누구의? 최대값에. 뭔가 조금 외우기 어렵죠? 파이분의 2배다. 자, 얘는 대략 얼마쯤이냐면요. 약 0.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값의 약 60% 정도네. 네, 얘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60% 정도가 바로 평균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문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최대값이 200V인 교류의 평균값을 구하시오. 제가 아까 말했죠. 약 몇 퍼센트라고. 60%? 그러면 200에 60% 하면 약 정도 얼마 나와요? 120. 가장 가까운 거예요. 2번이요. 이렇게 풀면 되세요. 자, 4번 보겠습니다. 220V고요. 30kW인 삼성 유도 전동기가 있는데 평균 전압, 이거 뭐예요, 선생님? 그쵸, 그렇게 나올 수 있죠. 자, 이거 무슨 값이에요? 부하에 들어간 값이잖아요. 이게 무슨 값이야? 시료값을 의미합니다. 이렇게요. 얘도 10초 컷으로 알려드릴게요. 아까 시료값은 최대값의 몇 퍼센트 정도였어요? 네, 약 70%였어요. 평균값은 최대값의 몇 퍼센트 정도였어요? 60% 정도였어요. 딱 보세요. 그럼 얘네 둘이 몇 퍼센트 차이 나는 거야? 10% 차이 나는 거야.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커요. 아, 대략 시료값이 평균값보다 10% 정도 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고요. 그럼 보세요. 얘 220V잖아. 여기 10% 얼마예요? 22V죠. 그러면 평균이니까 대략 22V 빼주면 되겠네? 맞아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정답 얼마? 1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교류의 기초는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문제를 푸시면서 정리하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RLC 직렬 회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